춘천이모 시리즈 22편 동네 일장 악기에게 찍혔던 나. 우선 이 글을 쓰기가 너무 무섭네요. 딴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도 얘 때문에 못 살겠다고 설레발을 피워놔서 재미없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돌맞지는 않을런지. 혹시 재미없더라도 저의 부덕으로 여기시고 용서를. 유유. 무슨 유서 쓰는 것 같네. 때는 2014년 다사다난하기로 예정된 2014년이 밝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 직후의 일이야. 우리 회사도 설날 연휴를 쉬고 전부 희망찬 새해 업무에 복귀했지. 그렇게 어수선한 며칠이 지나고 주말인 금요일 별 도움도 안 되는 부장이 퇴근 전에 한마디 하더군. 자, 오늘 일 끝나고 부서 단합회의 겸 회식을 하겠으니 열에 한 명 없이 참석 바랍니다. 날짜도 안 잊어먹어. 2월 7일 젠장. 내가 알기론 부장은 군 면제인데 웬 열에 1명은 어디서 들어가지고 몹쓸 차장이 바람을 넣었어. 자 빨리 정리하고 갑시다. 역시 노는 데는 짱이심. 우린 그렇게 고깃집으로 갔어. 1차는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 어차피 비 좀 맞추다 일찍 들어올 생각이었지. 원래 우리 부서 사람들도 늦게까지 회식하고 그런 거 안 좋아하니까. 근데 먹다 보니 계획에 차질이 생기더라. 원래 차장놈이야 맨날 회식만 하면 2차 3차를 외치는 놈이지만 부원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어. 설날 연휴에 마누라님과 아이들과 집에 가서 처갓집에 가서 받은 스트레스를 오늘 하룻밤에 다 날려 보내겠다는 듯 미친 듯이 놀기 시작한 거야. 살리고 난 튀려고 짱을 보기 시작했지만 여의치 않았어. 평소 회식 때도 워낙 말없이 잘 튀는지라 내겐 어느덧 침묵의 도망자란 명예로운 타이틀이 있었고 부원들과 차장, 부장의 집중 마크 대상이 된 거였어. 둥이씨! 아이 오늘 도망가면 재미없어. 니에 인간들아 일을 그리 좀 해봐. 난 할 수 없이 작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꼬장 작전을 세우기에 이르러 고깃집에서 밥과 술을 먹고는 회식 2차인 소위 입가심 코스로 갔어. 그 다음은 노래방. 이게 우리 회식의 기본 틀이야. 2차를 가서는 급하게 다들 보는 앞에서 술을 들이켰지. 보여주는 게 중요했거든. 그 뒤 바로 화장실로 가서 몽땅 토해버렸어. 자리에 돌아와선 잠시 후 대종상 후보도 울고 갈 취한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 타겟은 만만한 차장이었어. 차장님 요즘 땡땡이한테 연락 안 와요? 어? 땡땡이 저번에 얘기한 그 마담이야. 우리 차장의 아픈 아킬레스건. 갑자기 내 입에서 터져나온 여자의 이름에 유부남 안 생겨올 뿐인 남자들의 시선이 내게 모아졌지. 우리 차장 심히 당황하더라고. 아니 동희씨 취했나봐. 뭔 술을 그리 급히 마셔. 안 되겠네 더 마시면. 부장님 제가 둥이씨 보내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열에 한 명 없이 끝까지 달리자고 외쳤던 인간이 빨리 보내려고 안달을 함. 난 적당히 안 간다고 시저시저를 외치며 막 개겨줬어. 그런 후 차장의 부축을 받으며 공식적으로 나갔어. 밖에 나온 차장은 무슨 술을 그리 먹었냐며 택시 타고 가라고 2만 원을 주더라. 우리 집 걸어서 10분인데. 아무튼 차장을 들여보내고는 기분 좋게 집으로 향했어. 그런데 토하긴 했지만 급히 마신 술의 일부가 이미 내 몸속에 스며드는 거야. 걷는데 슬슬 취기가 오르기 시작했어. 그리고 취기가 오르면서 내 겁신경이 마비되기 시작했어. 간이 붓기 시작했지. 그렇게 집으로 향하는데 오라? 평소 가던 길이 아니었어. 내가 가던 길이 아니라 꺼림직해서 안 가던 길이었지. 그 길이 더 가깝지만 그 길 중간쯤에 영 꺼림직한 가게가 하나 있었거든. 우리 동네 심령 스팟 같은 곳인데 그 가게가 처음 열었을 때 가보니 영 심란하더라고. 우찌 요상하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뒤 금방 가게 문을 닫았어. 그리고는 위치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 시점에서 근 1년을 문을 닫아놓은 거야. 이상하지? 누가 뭘 해도 할 건데. 난 평소에도 꺼림직해서 그 가게 앞을 안 지나다녔는데 그날은 술김에 그쪽을 지나게 된 거였어. 그때라도 좀 돌아가게 발길을 돌리면 되었을 건데 이미 배 밖으로 가출한 내 간은 자꾸 그리 가자고 꼬시더라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가게 앞 30m쯤 되는 곳까지 가게 되었지. 그렇게 그 가게 앞이 가까워졌어. 근데 내가 그런 거 지나도 특별한 이상이 있는 건 아니야. 그냥 모른 척하고 가면. 평소 같으면 그랬겠지. 내 연기는 화순의 지경에 접어들고 있으니까 꼬일라면 다 꼬이잖아? 난 가게를 지나면서 무심코 옆을 봤어. 머릿속으론 안 돼! 를 외치고 있었는데 술 먹은 몸뚱이는 머리의 명령을 거부하곤 지 마음대로 움직이네. 유유. 근데 없다? 난 안도했지. 휴... 그래 간혹 촉도 좀 틀려줘야 인간답지 하고는 눈안나 하고 가려는데 시선이 느껴져. 그것도 따갑게. 이상하다 없는데? 하고는 다시 봤어. 없잖아. 근데 왜? 난 시선만 살짝 들었는데 에그머니나 스파이더맨이다!
맞아! 이 쌍놈의 새끼가 입구에 서 있던 게 아니라 입구 천장에 스파이더맨처럼 딱 붙어 있었어. 그 상태로 머리만 180도 틀어서 정면을 바라보고 어떤 모습인지는 상상이 가지? 시선이 딱 마주치고는 속으로 어머나 지읒됐네를 외치며 옛날 전자오락 보면 너구리 게임 있잖아? 그 너구리처럼 하며 발만 빨리 해서 도망을 갔다? 원래 그런 거 딱 보면 보통은 몸이 굳지. 도망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하지만 나는 둥이 원체 많이 단련이 되어 있으니까 제발 따라오지 마라 를 외치며 뒤를 힐끔거리며 도망치는데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걔가 쫓아오기 시작했어. 근데 걸어서 뛰어서 날아서 쫓아오는 게 아니었어. 꼭 짐승처럼 기어서 오는 거야. 어우씨. 어제 2편도 좀 썼었는데 올렸다가 내가 중간에 잘못 건드려서 삭제를 누르는 바람에 지워졌어. 댓글 달아주신 두 분 정말 죄송. 그때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내가 영어는 기본이 무표정이라고 했잖아? 그쪽 계통 계신 분들한테 여쭤봐도 알 거야. 죽으면 희노애락을 잘 못 느껴. 감정이 단순해져서. 그래서 우는 귀신, 웃는 귀신이 무서워. 대부분 그런 영가는 한이 많거나 아기가 있거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영가가 있어. 동물 흉내내는 귀신이야. 대부분 그런 귀신은 지은 죄가 정말 많아서 퇴행을 한 경우거든. 흉내내는 동물은 소, 돼지, 개, 닭, 기타 여러 가지가 있지. 왜 흔하게 짐승만도 못한 놈이란 얘기 하잖아? 진짜 그런 몹쓸 인간은 죽으면 그렇게 퇴행하는 수가 있어. 말로 의사 전달도 못하고 하는 짓도 영락없는 짐승이야. 그런데 끈덕지기는 최고야. 저걸 해치워야겠다는 일념만 강하기 때문에 그런 영가하고 엮이면 정말 많이 피곤해져. 난 딱 걸린 거지. 그렇게 난 열심히 도망갔는데 걘 죽어라 쫓아오더라. 그런데 그놈이랑 나랑 일정 간격이 벌어지자 내 흔적을 못 찾더라고. 내가 가지고 다니는 부적, 같은 부적 두 벌을 항상 지니고 다닌다고 했잖아? 이 부적이 보통의 일반적인 영가에겐 나를 보통 사람으로 보이게 해줘. 그래서 영가들도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 그러나 영가랑 부딪히게 되면 이상한 걸 느끼지. 보통 영가가 사람이랑 부딪히면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 버려. 어떨 때 이유 없이 소름이 쫙 돋거나 몸이 서늘한 느낌 받을 때 있지? 그게 많은 경우 영혼이 날 통과한 거야. 근데 난 통과를 안 해. 유레카. 그러고 딱 들러붙어 버리지. 그러기에 내 부적은 혼을 튕겨버리는 효력이 있어. 내가 영혼이랑 안 부딪히려 하는 이유가 보이니까 찝찝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부딪히면 통과가 안 되고 힘센 보디빌더 같은 사람이랑 부딪혀서 튕겨나가도 튕겨나가. 그래서 안 부딪히려 노력하는 거고. 그리고 일정 간격 이상이 벌어지면 날 못 찾아. 그냥 딴 사람 속에 섞여버리는 거야. 난 그걸 스텔스 기능이라 부르지. 이놈도 마찬가지였어. 난 빠이빠이 하고 집으로 왔어. 이래야 정상인 건데 유유. 난 생각보다 많이 취했었나 보더라고. 집에서 잘 자고 다음날이 휴일이니 또 자고 하며 내 소중한 간을 보호했어. 간 보호엔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도 잠보단 못하다? 그렇게 다음날 밤중까지 알코올을 피 속에서 말끔히 지우고는 밤이 되어 일어나 물이랑 담배를 사러 편의점에 가려고 나왔어. 상쾌하게 랄랄라 거리며 나오는데 골목 어귀에 뭔 큰 짐승이 어슬렁거리며 오더라. 난 뭐 저리 큰 개가 다 있나 하고 보는데 낯이 이거 분명 아는 놈이었거든. 그놈은 내 존재는 못 느꼈는데 내 위기의식은 미친놈아! 빨리 튀어! 하더군. 난 살그머니 집으로 들어와선 창문으로 놈을 봤는데 분명 나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 모습이 딱 코모도 왕 도마뱀이었어. 그때서야 어젯밤 저지른 미친 짓들이 하나씩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야. 전날 밤 난 정말 간땡이가 부어서 미친 짓을 했어. 난 놈이 내 흔적을 못 찾자 무서운 것도 있고 장난기가 발동한 거야. 부적이든 지갑과 뒷 봉창에 든 부적을 꺼내서 살며시 옆 담위에 올려놓고는 부적에서 한 발 한 발 떨어져 봤어. 부적에서 일정 간격이 벌어지니 바로 알아채더라고. 미친듯이 쫓아오네. 와, 진짜 동물의 왕국 코모도 도마뱀 편 보는 듯. 난 부적을 냉큼 집어들어 튀었지. 그놈이 쫓아왔지만 또 내 흔적을 잊어버렸어. 이팅 나 잡아봐라. 난 계속 부적을 떼어두다가 놈이 쫓아오면 들고 도망을 치고, 도망치다 날 못 찾으면 또 부적을 놓고 쫓아오게 한 후 또 도망치고, 그 위험천만한 재미난 놀이 삼매경에 푹 빠졌던 거야. 동네에 세 바퀴나 돌았을 거야. 난 한밤중에 험악한 귀신을 동네 조리돌림을 시킨 거였어.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 나도 잘못한 게 많다고. 그 얘기야. 아무리 단순한 귀신이지만 그렇게 놀림을 당했으니 복수심이 안 생기겠어? 다 내 잘못이
크네. 그래놓고는 악기를 똥개 훈련시키고는 난 집에 쏙 들어가서 편안히 잔 거야. 안 봐도 동영상이지? 날 얼마나 찾아다녔겠어. 그날 이후 악몽이 시작되었어. 거의 나 잡으러 우리 골목에 출연하지만 동네 안 가는 곳이 없어. 편의점 앞에서도 마주치고 밤늦게 친구랑 한잔하다 술집에서도 마주치고 난 그때마다 죽어라 도망가고 내가 저걸 어떻게 가지고 놀았지? 할 정도로 무섭더라고. 한 번은 막다른 길에서 딱 마주쳐서 진짜 큰일 날 뻔한 적도 있었어. 그때 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부적이든 지갑을 표창 던지듯 날렸는데 지갑에 맞으니 만화처럼 날아가는 바람에 얼른 지갑 들고 튀기도 했어. 내가 화장실을 안 가리는 편이라 범 화장실파거든. 아무 데서나 잘 싸. 근데 그 후론 집 화장실 외엔 이용해 본 적이 없어. 화장실에서 만나면 도망갈 데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 귀가 시간은 자꾸 당겨지고 행동 반경은 자꾸 좁아지고 급기야 퇴근 후엔 두문불출하는 지경에 이르렀지. 나도 나름 고민 많이 해봤어. 제사상 한 상 잘 차려주고 이걸로 원한관계 청산하자고 딜을 해볼까도 생각했는데 말했지? 짐승은 말이 안 통해. 이모가 건강하시면 말씀드리고 좀 몇 대 까이고 강제로 보내버리면 간단한데 와병 중이신 분한테 얘기해서 걱정 끼칠 수도 없고 미치겠더라고. 하도 답답해서 뜨기 아저씨한테 얘기했거든? 뭘 바라고 한 건 아니야. 그냥 하소연한 거지. 뜨기 아저씨는 자기가 해주겠다고 했지만 난 건드리지도 말라고 했어. 말도 꺼내지 말라고. 내가 하도 상위 랭커들만 봐서 그렇지 우리 뜨기 아저씨도 아주 핫바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젊은 시절 조선 팔도 귀신 다 때려 잡으시겠다고 돌아다니셨지. 하지만 그놈도 만만해 보이진 않았어. 뜨기 아저씨가 혹시 잘못 건드리시면 귀신도 사람 같은 거나 말이라도 통해 딜이라도 할 수 있지. 짐승은 방법도 없다. 그냥 놔두던 아주 없애버리던. 설 건드린 짐승은 진짜 무섭거든. 그리고 얼마 전 밤에 뜨기 아저씨가 우리 동네 오셨지. 홍어 삼합에 소주 한잔 하자고. 이모 얘기도 하고 내가 말한 그놈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신다고. 우린 삼합집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는데 밤 12시쯤 되니 그놈이 지나가더라고. 부지런한 새끼. 내가 바깥이 보이게 앉고 아저씨는 입구를 등지고 앉았거든. 지나가는가 싶더니 날 느꼈는지 후다닥 쫓아와서 출입구 유리에 얼굴을 딱 썩소 날리면서 침을 줄줄. 더러운 새끼. 난 뜨기 아저씨를 평소 우리끼리 있을 때는 이모부라 불러. 그래야 좋아하시거든. 이모한테 걸리면 한 소리 듣지만 이모부! 이모부! 난 턱으로 바깥을 가리켰어. 아저씨가 뒤돌아 보시더라. 와, 정말 성질 더럽게 생겼구나. 저걸 어찌 건드렸냐? 귀신 밥이네가. 내가 잠시 미쳤었나봐요. 그놈은 아저씨가 있으니 들어오진 못하고 밖에서 계속 서성거렸어. 다시 말하지만 뜨기 아저씨도 기본은 돼. 내가 우리 무녀시대만 봐서 눈이 높아 그렇지. 내가 손 봐줄게. 아예 건들 생각도 마요. 양부 사태 잊었음? 이모가 그때 뭐라 그럼? 감당도 못하는 거 건들지도 말랬지. 섭하네. 그때 걔는 산신급이었고 내가 저 정도 귀신한테 지겠어? 이기긴 하겠죠. 근데 없앨 수 있어? 못 없애면 그 화풀이 내가 다 당함. 그러니까 패스. 난 그날은 도망 안 가고 뜨기 아저씨 호의 받으며 집에 갔어. 그놈은 뒤에서 쫄랑쫄랑 개처럼 따라오더라고. 와, 아주 너랑 사생결단 내기로 작정했나 보다. 벌써 몇 개월을 너만 잡으러 따라다니는 거 보면 말 시키지 마. 나도 내가 미움. 난 집에 와서도 이불킥을 하며 베개를 적심. 또르르. 그 외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나만 맨날 바보 되는 얘기라 이쯤 할라우. 가장 중요한 건 내 일상이 망가진 거지. 그래도 내 팔자가 12시 전엔 집에 들어오는 신데렐라 팔자는 되었었는데 유유. 걔랑 엮인 지난 몇 달은 세인트 헬레나에 갇힌 나폴레옹 팔자였어. 그러다 엊그제 일이 터진 거지. 우리 이모랑 뜨기 삼촌에겐 난 자식 같은 애라고 했잖아. 평소 두 분이 내 얘기를 많이 하실 건 안 봐도 뻔하고. 그러다 입이 근질거리신 뜨기 아저씨가 기어이 내 얘기를 이모한테 했어. 평소 내가 갈 때마다 뭔가 느끼시는지 별일 없냐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는데 그 얘기 들으시자마자 노발대발 하셔서 날 부르신 거지. 무슨 사람 손이 그러냐? 슈퍼에서 파는 통나무 단지에 물 먹여 패면 그런 느낌이 날까? 무슨 팔에 기 같은 거 주입해서 때리시나 봐. 등짝에 쫙쫙 감기더라고. 그러시고는 당장 애기 이모를 호출하심. 춘천 이모에게 내가 아들 같은 존재라면 애기 이모에겐 내가 나이차 엄청나는 늦둥이 막내 동생 같은 존재야. 이모가 차 끌고 오시자마자 나 태우고 수원으로 고고싱. 그 가게 앞에 내리자마자 놈은 이모를 보고 죽어라 도망감. 이모는 나 차에 있으라 하고는 쫓아가셨어. 잠시 후 가게 건물 뒤 놀이터에서 붙잡혀서 끌려옴. 강제 천도당함. 끝. 와, 진짜 대박이다. 아니 그 정도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결국 놀림 겁나 당하다가 천도당했네. 불쌍한데?
애먹인 거에 비해 결말은 너무 허무하다시피 간단하게 났어. 상대가 나빴던 거지. 애기 이모는 우리 이모보다 더 센데 그놈한테 미안하지는 않아. 그냥 뒀으면 사람 여럿 상하게 하고 악어 팍팍 쌓다가 결국은 자기한테 그 죄 다 돌아갔을 테니까 하면서 춘천이모 시리즈 22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야, 이게 그 전에 이야기 나왔던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악귀, 이게 술 먹고 한번 건드려가지고 그게 또 악연으로 맺어져서 이제 계속 괴롭힘을 당했었다고 해야 되나? 그냥 벌집을 건드린 거죠 사실. 이제 벌집을 건드려가지고 고통받고 있었는데 또 이게 이렇게 해결이 되는구나. 춘천이모 시리즈 23편 동네 목욕탕에서 짧은 얘기나 하나 합니다. 두어 달 전의 얘기입니다. 글 쓸 때가 두어 달이니 지금부터 한 넉 달 전의 일이네요. 서른둥이는 목욕을 아주 좋아해. 그러나 목욕탕엔 자주 못 가. 홀딱 벗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럼 난 완전 무장해제해야 하거든. 탕에 부적 붙이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런 내게 목욕탕은 날 잡아 때 벗기러 가는 날만 가게 되지. 그날도 회사에서 끝나고 전투 목욕을 하러 탕에 갔어. 요즘 날 노리는 그놈 때문에 더 서둘러야 했지. 어찌되든 해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해치우려고 신나게 몸을 불려 때를 밀었어. 기대들 하겠지만 탕에선 귀신을 못 봤어. 그렇게 목욕을 끝내고 나왔거든. 목욕탕이 지하라 1층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신호가 오더라. 신호의 세기로 볼 때 괴물같이 큰 놈이었어. 혹시 나랑 서식지가 같은 분들은 어딘지 다들 아실 거야. 땡땡 해수사우나. 우리 동네에 하나뿐인 목욕탕이야. 그 건물에 농협도 있고 파리바게트도 있고 하니 어딘 줄 아실 거야. 헬스도 있네. 난 신호가 왔지만 다시 목욕탕으로 들어갈 순 없었어. 똥 한 판 때리고 가겠다고 카운터 아주머니에게 말하기 찌윽 팔려서 대신 1층에 있던 편의점에 휴지를 사서는 2층에 있는 공용 화장실로 갔어. 그 건물 화장실은 넓고 깨끗하고 참 좋아. 난 급히 바지를 내리고 튼튼한 커다란 고구마를 찌기 시작했어. 낑낑거리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였어. 뒤에 있던 여자 화장실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거야. 여자들 둘이 담화를 나누는 거야. 그 화장실이 남자 여자 화장실이 나누어 있긴 한데 원래 한 공간이던 곳을 판넬로 막아 여자 남자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곳이거든. 그래서 벽이 무지 얇아. 더구나 남자 좌변기 바로 뒤가 여자 자변기 위치인 것 같더라고. 간혹 여자 화장실에서 꾸르륵 쾅쾅 푸닥푸닥 푸슈슝 하는 적나라한 소리가 서라운드로 들렸거든. 이팅. 그래서 여자들이 화장실 변기에 앉아 수다 떠나 했지. 그 화장실은 남자 변기도 2칸이고 여자 변기도 2칸일 거야. 구조상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 확실히 몰라도. 근데 대화 내용이 좀 이상하더라. 분명 젊은 여자들인데 뭐 오늘 누구네 제사인데 갈 거냐는 둥, 그 집 음식은 정성이 없다는 둥 하면서 난 도를 아십니까? 여자들인 줄 알았어. 그때였어. 밖에서 쿠당탕 거리는 문소리가 나더니 누가 급히 여자 화장실로 뛰어드는 소리가 나더군. 그리곤 변기 있는 문을 거칠게 여는 소리가 났어. 사람 있는데? 난 당연히 죄송합니다 깍 등의 다음 말을 기대했는데 그런 대화 대신 푸다닥 하는 급하게 고구마 찌는 소리가 나는 거야. 분명 사람이 나가는 소리 못 들었는데 말이야. 거긴 벽이 얇아 안 봐도 머리로 옆방의 모습이 그려지는 곳인데 잠시 후 여자애가 물 내리는 소리, 옷 치켜 올리는 소리, 문 열고 나가는 소리까지 다 들렸는데 말이지. 더 후덜덜한 상황은 그 여자애가 물 틀어서 손 씻을 때였어. 지들끼리 막 웃으며 큰 소리로 떠드는 거야. 전현 저거 빤스에 똥 쌀 뻔했네 이러고 말이야. 트인 곳이나 마찬가지인 공간에서 그리 크게 떠드는데 진짜 이상한 건 새로운 여자는 손만 씻었어.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반응이 있어야 정상이잖아? 나는 하던 작업을 마무리하고 조용히 도망쳐 나와야 했지 라고 하면서 춘천이모 시리즈 23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여자 화장실에서 떠들고 있던 친구들은 귀신이었던 거죠. 아니 뭐 귀신의 존재감을 뭐 알 수가 없으니 큰 일을 보든 작은 일을 보든 어쨌든 뭐 볼 수밖에 없죠. 일일이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어떻게 합니까? 춘천이모 시리즈 24편 첫사랑. 오늘 얘기는 동네 악기형 얘기 뒤에 쓴 거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읽어주세요. 저한테 좋은 소식이 있음이요. 양아치가 드디어 어젯밤 강제 천도를 당했음. 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음. 이제 밤에도 돌아다닐 수 있다고요. 어차피 신데렐라 팔자라 12시 전엔 집에 가야지만 우리 춘천이모가 해주신 게 아님, 춘천이모보다 지은나게 센 사람이 해준 거임. 크크크. 부러게 적당히 하고 가지. 불쌍한 것. 뜨개 아저씨 입이 촉새임.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앞으로 이모부라고 안 불러줄 거야. 이 양반이 병석에 누워있는 이모한테 꼰질렀음. 안 그래도 조금 나를 꼬리하게 생각하던 이모가 그럴 줄 알았다고 광분함. 불려가서 지은나게 아프게 맞았음. 우리 이모 그 낭창낭창한 통 단무지 같은 손으로 등짝에 자국 날 만큼 맞음. 미치는 줄 알았음. 목이 백방 물은 거보다
이모보다 더 따가움. 이모가 못 움직이시니 어마무시한 사람을 불렀음. 지난번 뜨개 아저씨 얘기할 때 잠시 나오신 애기 이모임. 무부심, 신부심이 남다른 우리 춘천 이모임. 절대 남한테 최고라 소리 안 하심. 춘천 이모네 패밀리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린 애기 이모임. 10살 넘게 차이남. 그 패밀리를 무녀시대라고 하겠음. 애기 이모는 서연이임. 근데 정말 쌤, 거의 사기 캐릭터임. 그 잘난 우리 이모가 내가 쟤는 못 이긴다고 말함. 딴 이모들도 꼬랑지감. 최소 무녀시대 3명은 모아야 애기 이모랑 맞짱감.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연이 있는 이모인데 막내 동생 같은 날 위해 출동을 하심. 이게 좀 이야기가 겹친다 그러더니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양아치는 정말 불쌍했음. 도망가다 집 뒤에 있던 놀이터에서 붙잡혀옴. 내가 작사를 내달라고 했더니 지장보살 같은 애기 이모가 죽은 사람 그리 험하게 하면 안 된다고 좋게 보내심. 근데 내가 다 아는데 애기 이모 능력이면 더 쉽게도 보낼 수 있었는데 그냥 명치 지은나게 세게 몇 대 까서 보내신 느낌? 나 건드려서 그런가 봄. 난 우리 애기 이모의 막내 동생 같은 사람임. 이제 쉽게 양아치 얘기를 할 것 같음. 우리 애기 이모의 슬픈 얘기도 해줄 거임. 최고의 무녀의 슬픈 이야기임. 예고편이었음. 때는 바야흐로 옛날 옛적 이야기임. long time ago. 나의 초딩 시절이었음. 죽다 살아나선 이모네 집에 빌부터 살 때 이야기임. 난 죽다 살아나선 학교가 끝나면 집에 가던 길에 있던 이모네에서 살다시피 함. 집은 무섭고 갈 곳도 없었기에 학교가 끝나면 이모네 집에 가서 해 떨어질 때까지 노는 게 나의 일과였었음. 이모네 집은 나에게 너무 좋은 놀이터였음. 보호받는 느낌? 그리고 이모는 내가 가면 항상 맛난 걸 많이 해줬음. 떡볶이도 해주고 튀김도 해주고 항상 구판에 가서 맛난 거 있음 가져와서 나 주시고. 근데 구판 음식 잘못 먹으면 큰일남. 식중독 따위가 아님. 아시죠? 하지만 이모 손을 거친 음식들은 안전하고 최고였음. 이모는 내가 저녁쯤 집에 갈 때면 항상 날 붙잡으시고 교육을 시키심. 서른둥이야. 집에 갈 때는 절대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집으로 무조건 곧장 가라. 주변에 뭐가 있어도 절대 보지 말고 집으로 곧장 가. 알았지? 이모랑 약속. 젠장. 애들이 그리 말 잘 들을 리가 없지. 그렇게 이모의 간곡한 가르침이 있었지만 나는 산만한 초딩 저학년이었을 뿐임. 나름 주의는 했지만 그러던 어느 날이었음. 그날도 이모네 집에서 이모랑 잘 놀고 집으로 감. 이모네에서 집으로 가는 중간에 동네에 놀이터가 있었음. 난 애들 노는 놀이터에선 잘 안 노는 성숙한 초딩이었으므로는 개뿔 놀 수가 없었음. 잘못하면 바로 이상한 것들이 꼬심. 특히 딴 데보다는 그런 곳에 자주 있었기에 놀이터는 초딩 둥이에겐 기센 엄마나 이모가 있을 때나 겨우 한쪽 발 걸칠 수 있는 금단의 땅이었음. 그날도 재빨리 놀이터를 지나고 있었는데 놀이터에 엄청나게 예쁜 또래 여자아이가 놀고 있는 거였음. 아직도 그 모습이 생생함. 하얀 레이스 원피스에 양갈래로 예쁘게 머리를 닦고 난 와 진짜 예쁘다 하고 유심히 보며 집에 감. 다음 날도 있을까? 하고 갔는데 또 있는 거임. 세 번째 보던 날 꼬마둥이는 드디어 용기를 냄. 괜히 그 애만 있는 놀이터에 가서 그의 주변을 빙빙 돔. 많이 부끄러웠음. 그 애도 나를 의식함. 이팅? 그 애가 말을 걸어옴.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음. 우린 그렇게 통성명도 했음. 워낙 흔한 이름이니 그냥 쓰겠음. 희진. 그 아이의 이름임. 우린 그렇게 놀이터에서 보는 친구가 됨. 그렇게 친해지고 매일 같이 놀게 됨. 그런데 참 신기했던 건 그 아이의 옷차림이었음. 항상 같은 옷이었는데도 늘 깨끗했음. 심지어 흙장난을 한 후에도 미끄럼을 탄 후에도 항상 깨끗한 흰 옷이었음. 난 걔가 그 옷을 너무 좋아해서 같은 옷이 몇 벌이나 있는 줄 알았음. 그리고 친해진 후 내가 너네 집은 어디냐고 물음. 그 아이가 저기 라고 가리킨 곳은 큰 병원만 한 군데 덜렁 있는 곳이었는데 내가 병원이 니네 집이냐 물으니 그냥 희미한 미소로 답함.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음. 그날도 둘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애가 놀라서 벌떡 일어서는 거임. 그리고 무서워하며 떨었음. 난 왜 그러나 하고 애가 보는 방향을 봄. 딱 거기엔 우리 이모가 우리를 보고 서 계셨음. 근데 얘가 이모를 보고 무서워함. 난 우리 이모라고 되게 좋은 이모라고 안심을 시켰지만 그 아이는 이제 가봐야 한다며 사라짐. 난 이모한테 가서 친구라고 얘기함. 아마 이모는 내가 그쯤 들어 이상하게 평소보다 이모네를 빨리 나와서 따라와 보신 듯. 원래 남자는 여자가 끼면 가족은 뒷전임. 난 이모가 딴 데 절대 가지 말고 집에 곧장 가야 한다는 말씀을 안 들은지라 혼날 걸 각오했음. 그런데 뜻밖에도 이모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곧 떠날 친구이니 있는 동안 잘 지내라시며 뜻모를 말씀을 하셨음. 그 다음날도 만남. 난 이모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며 너 어디 가냐고 물음. 그 아이는 곧 멀리 떠난다고 함. 난 미국 가냐고 물어봄.
그 당시 내가 알고 있던 가장 먼 곳이 미국이니까 더 먼 곳이라고만 함. 그 얘기를 할 때 그 아이는 너무 쓸쓸해 보였음. 그로부터 며칠 후 정말 이별이 찾아옴. 그 아이는 슬픈 눈으로 이젠 놀이터에 못 온다고 얘기함. 잘 있으라고 자기 잊지 말라 하고는 떠나감. 난 너무 심란했음. 그녀는 내 첫사랑이었음. 꼬마 주제에 밤잠도 못 잠. 난 다음날 아침 내 인생 최초의 학교 땡땡이를 침. 학교를 안 가고 병원을 간 거임. 꼭 그래야만 할 것 같았거든. 그러나 병원 어디에도 그 아이는 없었음. 그 큰 병원에서 찾는 자체가 무리였음. 난 포기하고 털레털레 병원을 나서는데 옆에서 막 우는 소리가 남. 돌아보니 어떤 아주머니가 아저씨에게 안겨 통곡하고 있고 아저씨는 아줌마를 감싸 안고 다독거리고 계셨음. 난 직감적으로 그분들이 그 아이 부모님이란 생각이 듦. 그리고 얼마 뒤 대기하고 있던 운구버스에 작은 관이 하나 실림. 그 관을 보는데 갑자기 울음이 터짐. 눈물이 멈추질 않음. 주위에 있던 아줌마들이 얘기함. 어린 게 그리 큰 사고 나고 악착같이 버티더니. 난 떠나는 버스를 눈물로 배웅함. 그때 버스 뒷좌석에 울고 있는 친척들 사이에서 뒤돌아 앉아 내게 환하게 웃으며 그 아이가 손을 흔듦. 자기 마지막 길에 내가 와줘서 무척 반가웠나 봄. 마무리는 어떻게 하지? 역시 음슴체는 나랑 안 맞나 봄. 싸가지 없어도 다음부터는 그냥 반말체로 가는 게 서로 간에 좋을 것 같음 하면서 춘천이모 시리즈 24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이래서 첫사랑 편이구나. 첫사랑이 여자 귀신이었네. 아하, 여자 귀신이라는 표현보다는 여자 영가? 또 이모가 봤는데 딱 뭔가 느낌이 왔나 보다. 나쁜 영가는 아니고 곧 있으면은 갈 친구구나, 뭔가 그런 느낌이 왔으니까 이제 그대로 뒀겠죠. 그래도 다행이다. 이모 말 안 듣고 막 어디 엄한 데 가가지고 악기 만나고 그러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런 것보다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뭔가 좀 슬프지만 이별하고 빠이빠이 하고 그런 게 훨씬 낫죠. 춘천이모 시리즈 25편 우리 동네 화장실 귀신들.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스마트폰이 바이러스가 먹은 건지 자꾸 오타가 나고 커서 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선 출근 준비하며 오타 수정하다가 어차피 온 김에 하나 적고 가야죠. 찡긋. 얘기론 쓰기 힘든 짧은 에피소드입니다. 자꾸 더러운 화장실 얘기, 똥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동네에 내가 자주 보는 화장실 귀신 얘기야. 두 귀신 얘기인데 둘 다 우리 동네 음식점 플러스 술집 화장실에 터잡고 있는 귀신 얘기야. 하나는 중년 남자 영가야. 볼 때마다 항상 화장실 좌변기에 멍하니 앉아있어. 내가 그 남자를 처음 봤을 때 많이 놀랬거든. 물론 속으로지만. 문이 열려있는 좌변기에 어떤 남자가 멍하니 앉아있더라고. 난 속으로 욕 미사일을 날렸지. 똥 누는 거 보여주는 변태도 있나 하고. 근데 좀 이상하더라고. 내가 소변을 보고 있는데 딴 손님이 들어왔어. 그 사람은 큰 볼일인지 그 칸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옷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작업하는 소리가 들렸지. 난 얼른 나와서 내 자리로 갔는데 잠시 후 그 남자가 시원한 얼굴로 나왔어. 그 남자는 그 영가 위에 포개져 앉아 볼일을 본 거야. 또 다른 화장실 귀신. 이 영가는 여자야. 그것도 꽃같은 나이의 처녀 영가. 처음 그녀를 본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 난 화장실을 갔는데 그녀를 처음 보곤 많이 놀랐어. 그곳은 남자 여자 화장실이 나누어진 곳이었고 하마터면 죄송합니다 하고 나올 뻔했으니까. 하는 행동이 이상해서 입을 다물었는데 화장실 안을 왔다 갔다 계속 하더라고. 난 요의도 잊어버리곤 그냥 손 씻는 신용을 했어. 손이나 씻고 나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같이 갔던 직장 동료가 들어오더라. 그가 소변기에 서서 소변을 봤어. 그러자 그 처녀 영가가 쪼르르 가더니 소변기 옆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직장 동료의 소중이를 뚫어지게 보더라.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웃긴데 웃으면 안 되겠고. 화장실에서 더 보려고 그 동료랑 얘기하며 담배 같이 하나 피는데 그동안 남자들이 몇이나 화장실을 왔는데 남자들이 소변을 보면 꼭 쫓아가서는 옆에서 소중이를 쳐다보더라. 동료가 뭘 그리 자꾸 옆을 보냐는 소리에 그녀가 뒤돌아보길래 모르는 척하고 나왔는데 내 생각엔 아마 처녀는 수처녀 영가였었던 듯해. 나이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의 청순한 모습으로 봐서는 아마 불의의 사고 로 고온이 된 듯. 너무 억울해서일까? 난 솔직히 그녀가 누군지만 안다면 그 유족에게 영원 결혼식이라도 올려주라 얘기해주고 싶었어 하면서 춘천이모 시리즈 25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화장실 귀신이라. 이게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화장실 귀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전통적인 게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귀신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귀신들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뭔가 밖에서 사연이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뭔가 그거를 해결하고 있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남자 영가는 진짜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자 영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귀신한테도 호기심 같은 게 있는 건가? 살아 생전에 못 봤던 거를 많이 보고 싶었었나?